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11번째 이야기로 절세 계좌들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전략은 한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영상은 둘로 나누어 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 중 2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을 활용한 전략 첫 번째, 레버리지 조절 전략. 제가 미국 직접 투자를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화한 모델로 예시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QQQ라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와서 나스닥 100 지수가 20%가 떨어지면 QQQ를 팔고 QQQ의 일변동성의 3배를 추종하는 TQQQ를 삽니다. 다시 지수가 25% 올라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TQQQ는 75% 이상 상승하고 그때 TQQQ를 팔고 QQQ를 삽니다. 결과적으로 0.8 곱하기 1.75는 1.4로 대략 40%의 수익을 봅니다. 이는 하락할 때는 정배로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3배로 올라가서 변동성의 2배만큼을 수익화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디가 저점인지를 몰라서 분할 매매를 하다 보면 변동성의 일부만 수익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서 아쉬운 점은 지속적인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 직접 투자에서는 한 해 단위로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내지는 않게 되고 다음해 5월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약간의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통해 한다면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서 위 사례의 75% 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고 그것도 원천징수로 내야 하고 이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투자 종합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에서는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 추세가 다른 두 ETF를 선택합니다. 제가 평소에 보유하는 종목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그러던 중 하락장이 오면 매수하는 종목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입니다. 떨어질 때에는 적은 변동성으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큰 변동성으로 오릅니다. ISA에서는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매수합니다. 이때 하락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고점 대비 하락률, CNN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QQQ의 RSI 지표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을 통해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하는 상승분을 취하면서도 하락장이 올 때마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조금의 수익률이라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연간 기대 수익률을 5%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미래의 결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을 활용한 전략 두 번째, 환차익 전략. 절세 계좌를 통해 미국 지수 ETF 투자를 하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에는 환노출 종목이 있고 환해지가 된 종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환노출이 기본이고 H가 붙은 종목이 환해지 전략이 포함된 종목입니다. 환율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때 가끔씩은 상승 쪽 혹은 하락 쪽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상품을 매매하면 약간의 이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1,300원 정도로 하락한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환노출 종목으로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합니다. 이때 환율이 상승해서 1,400원을 돌파하면 정부에서 개입하여 환율을 방어할 것이라 판단하여 환노출을 환해지로 바꾸어 나스닥 100 ETF로 보유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300원 정도로 환율이 떨어지면 환노출 종목으로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합니다.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할 매매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추가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을 얻고는 하였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노출은 유지하면서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일반 계좌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종목을 갈아타면서 매수 매도를 할 때 수익이 실현되면 세금을 원천징수를 당하는 게 문제고 손실이 실현되면 손익통산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절세계좌에서 실행해야 유효한 전략입니다. 계좌의 기간 평균 납입금을 최대화하는 전략 ISA. ISA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다 보면 생기는 아쉬움 중에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서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ISA에서 굴릴 수 있는 투자금이 작아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금 이전 서비스를 통해 연금 저축으로 이전하여 투자를 이어가지만 ISA 계좌는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계좌의 기간 평균 납입금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초에 ISA 계좌를 개설하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납입한도 2천만 원이 유지됩니다. 그에 반해 12월 말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1월 1일이 지나서 누적 납입한도가 4천만 원까지 됩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 3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끝난 뒤 12월에 ISA를 해지하고 재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ISA 계좌의 해지와 개설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무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주말에 걸리면 날짜가 미뤄지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12월 말일에 맞추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전략을 고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난 3년 과세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계좌를 지속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계좌의 개설 해지를 활용하는 전략.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ISA 계좌를 의무유지 기간인 3년만 보유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비과세 한도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의 혜택을 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저는 절세 혜택의 핵심은 비과세 한도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전체 전략의 그림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ISA 계좌의 평가 금액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3년 의무유지 기간이 다 되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3년이 되면 즉시 해지하고 다시 만든 뒤 다시 그 2천만 원을 납입하여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이 넘고 4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무유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유지하다가 12월 말쯤에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여 납입 한도를 짧은 시간 안에 4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4천만 원을 납입하여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연금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그다지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ISA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수 있어서 효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금 이전 서비스 후 연저펀의 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 이전된 금액의 10% 혹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이전하고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금액이므로 인출하여 다시 ISA 계좌에 납입하여 계속해서 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납입하여 ISA를 운용하였고 누적 1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계좌의 평가 가치는 3,300만 원이 됩니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나고 12월 말이 되어서 ISA 계좌를 해지한다면 수익금 200만 원이 비과세된다고 했을 때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3,290만 천 원이 남게 됩니다. 이 중 3천만 원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다시 만든 ISA 계좌에는 290만 천 원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3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만약 13.2%를 환급받는다면 39만 6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였던 3천만 원의 재원은 2,700만 원의 과세제외 금액과
300만 원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2,700만 원과 환급받은 39만 6천 원을 ISA 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좌는 3,019만 7천 원을 납입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운용을 지속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ISA 계좌에 납입한 돈은 12월 말에 개설하여 1월 1일 지났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 발생하였고 3,029만 7천 원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970만 3천 원이 남았다는 점과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까지는 연금 이전한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그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년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면서 그와는 별개로 ISA에 3년 동안 6천만 원을 초과한 납입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가 이 전략에 해당하는데 목표는 최대한 많은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납입하여 과세 이연, 분리과세, 저율과세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모이도록 하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굴러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이 재투자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 원 납입하면서 3년 동안 8천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연금 이전 서비스까지 고려할 때 3년마다 1억 3,400만 원의 납입금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고 지속해서 쌓인 수익금까지 연금저축에 적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모인 자금에서 불어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 수령 혹은 연금 외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됩니다. 위의 두 가지 전략이 아닌 경우에는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껏 ISA에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을 키워놨는데 얼마 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겠다고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투자 효율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한편 이러한 전략을 고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난 3년 과세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계좌를 지속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의 과세 제외 금액을 활용하는 전략.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만약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1,200만 원은 과세 제외 금액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유사시에 세금 없이 연금저축에서 꺼내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또한 ISA 계좌를 해지할 때에 연금 이전을 한 경우 세액공제는 10% 한도에서 가능하므로 90%는 과세 제외 금액으로 누적됩니다. 제가 활용하는 전략의 끝에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길로 연결됩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과세 제외 대상 금액이 쌓인 연금저축펀드는 매우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그 정도로 하락한 상황은 보통의 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포함된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산보다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해야 할 판단은 새로운 자금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연금저축펀드에서 과세 제외 대상 금액부터 인출하여 미국 직접 투자에서 TQQQ를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과세 이연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보다가 유사시에는 과세 제외 대상 금액부터 인출하여 레버리지를 높여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에 더 큰 수익을 보는 판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을 뽑아내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의 더욱 구체적인 그림은 추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수투자법까지 모두 다룬 이후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만약 매년 절세 계좌에 총합 2천만 원 납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활용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 직접 투자에서 비과세 25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가장 유리하며 이를 초과한 이후에는 ISA에서 수익을 내면 적용되는 9.9%의 분리과세가 다음으로 유리하고
이후에 연금 외수령 시 적용되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야 할 고정관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절세 계좌에 납입한 돈도 조건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절세 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시기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절세 계좌에 돈을 납입할 때 적립식으로 납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12월 말쯤에만 IRP 및 연금 저축에 납입을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초부터 미국 직접 투자로 수익을 누적하다가가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수익을 실현시키고 2천만 원만 ISA 계좌로 옮겨서 투자를 지속합니다. 그러던 중 연말이 되면 ISA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 납입하여 다음해 2월에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면 이 금액을 미국 직접 투자로 재투자하여 250만 원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해에도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를 지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서 ISA 납입된 2천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추후 ISA 3년 유지 후 해지 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될 테니 절세가 되겠으며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후 각각의 계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만약 매년 절세 계좌에 총합 2천만 원 초과로 납입할 수 있다면 연간 납입금과 현재 주식 투자 자산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전 영상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6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발전시켜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활용 실전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